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오늘은 2021년 동백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에도 있지만은 뭐 당신이 뭔데 학교 영어 점수를 매기고 말고 해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좋은 영어 내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수능과 가까운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가 될 수 있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먼저 보시면요. 수능 영어는 시험 범위가 무한대입니다. 시험 범위가 없죠. 그 평소에 여러 가지 지문을 좀 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는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시험 범위가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애초에 지문의 내용을 알고 시험 보는 학생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어에서는 듣기, 독해, 문법에 관한 영역을 물어봅니다. 이제 뭐 간접 쓰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간접 쓰기는 쓰는 게 아니죠. 예, 독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 점수를 가르는 건 이 독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영어만의 이제 논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듣기라든지 문법 그러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많긴 하지만 이제 듣기에서 점수가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다음 문법은 예전에는 두 문제 나왔고 요즘에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절대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능에서는 그래서 라이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능 영어하고 최대한 가까운 좋은 내신 영어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무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 범위가 많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은 내신 영어가 좋은 내신 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학생들이 많은 지문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신 영어는 시험 범위가 주어지는 것 자체로도 처음 보는 지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될수록 좋다는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내신 영어는 당연히 듣기, 독해, 문법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게 좋은 내신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백 지역에서는 듣기를 출제하시는 학교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독해하고 문법 위주의 수능 유형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셔야지 이제 라이팅이 많으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신 영어 시험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험 범위가 많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교과서는 빼놓고 이제 부교재 위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많은지 이제 점수를 매겨봤고 점수를 어떻게 매겼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구성고1, 뭐 청덕고1, 동백고1 이런 식으로 학교를 이렇게 쭉 나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문항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구성고1은 이제 부교재가 한 34 지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했고 1등부터 9등까지 1등에는 10점, 2등에는 9점, 뭐 9등에는 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가장 많은 학교는 이제 구성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덕고, 그 다음에 동백고2, 청덕고2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험 범위를 한 외부지만 한 100문제 정도 하시고 이제 라이팅을 없애시는 게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뭐 초당고1이라든지 백현고1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그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변형도 많이 하시고 특히 백현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시험 범위가 적은데 점수를 가르셔야 되니까 이제 비수능 유형도 출제를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 유형으로 제대로 출제했는지 그 항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동백고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적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 때는 이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변형 정도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객관식을 그대로 출제하면은 학생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휘 실력을 물어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식을 변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산출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각 학교별로 전체 객관식 점수에서 변형된 문제 점수로 나눠서 퍼센트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학교의 시험지에 대해서 이제 변형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갖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매 문항마다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형됐는지 여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엑셀 표에다가 이제 변형된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리를 해놨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동백 고2 같은 경우는 총 64점이 객관식 점수인데 그 중에서 38.2점이 변형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형된 정도가 59.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9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어느 학교가 변형이 많이 됐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시면 객관식 변형 순위를 보시면은 동백 고2가 가장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은 59.7%가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 이제 청독 고2가 그 다음으로 변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바로 객관식 변형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될수록 학생들은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변형이 적게 된 학교는 백현 고 2학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반응이 뭐였냐면은 그냥 하던 대로 나왔어요. 쉬웠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 이게 퍼센트가 낮을수록이요. 그래도 한 30% 중반 이상으로 가야지 학생들이 어렵게 느낍니다. 특히 객관식에 대해서는요. 예, 그리고 이제 구성고라든지 백현고도 이제 상대적으로 변형을 많이 한 학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점수를 10점부터 2점까지 다시 매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비수능 유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오고 나니까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수능 유형을 보시면은 거의 모든 학교가 전부 다 100% 수능 유형으로 출제하셨는데 이제 백현고 1학년하고 2학년이 가끔가다 한두 문제 정도를 비수능 유형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00%는 10점, 그 다음에 백현고 2는 9점, 그 다음에 백현고 2는 8점을 제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술형이 비수능 요소가 많은지. 그러니까 수능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어떤 요소가 있냐면요. 이제 한글로 쓰는 게 있고요. 서술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 틀린 거 고치기,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그 다음에 본문을 보고 영어로 쓰기.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쪽 라이팅 쪽 그 요소가 능력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적 요소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능 요소, 그 서술형에서 비수능 요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라이팅 영작을 하지 않는데 이 내신에서는 라이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에서도 이렇게 본문이나 그런 것을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워서 쓸 수 없는 그냥 평소 라이팅 실력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라이팅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저는 볼 때 그 수능과 굉장히 점점 좀 거리가 먼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또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비중은 가장 적은 학교를 1등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현고 1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이팅이 없다는 얘기는 문장을 암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슬픈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내신 영어를 갖다가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 주시면은 이렇게 라이팅 비중을 낮게 출제해 주시면은 학생들이 암기를 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백고1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외워도 안 되게 이제 평소 라이팅 실력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시면은 그러니까 평소 라이팅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는 대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외워도 안 되게 내가 출제를 하니까 너희 암기 안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어디서 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좌절감을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백고 1학년, 2학년이 라이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에서 30점, 34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팅을 못하는 학생은 객관식을 다 맞아도 70점, 66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예. 마찬가지로 뭐 청덕고라든지 초당고 같은 경우도 이제 객관식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서술형을 전부 다 라이팅 위주로 내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청덕고 1하고 청덕고 2학년이요.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제발 학교 영어 선생님께 부탁드리는데 이 라이팅을 내신에서 출제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삶이 되게 풍족해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백현고 학생들한테는 거의 암기를 안 시키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요. 백현고일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동백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백고 학생들은 저한테 자기네가 미리 하겠다고 그래요. 미리. 근데 그 내신에서 이 암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동백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팅을 내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등급을 가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영고등학교라고 전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 학교도 보면은 그 학교는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내지만은 영어 시험에 라이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뜻 쓰는 것만 나옵니다. 문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라이팅을 없애셔도 충분히 영어 등급을 가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출제하시는 건 선생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를 통합한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통합한 걸 보니까 구성고 1학년 시험 문제가 이제 37점을 받아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시험 범위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객관식 변형 정도도 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변형이 가장 많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라이팅 비중이 5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라이팅 비중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2등 했죠. 그래서 1등, 3등, 2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청덕고 2학년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제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변형 정도도 상당히 많이 된 편입니다.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2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비중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덕고도 라이팅을 못하면 다 맞아도 한 86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등급 안에 들기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시면 어쩔 수 없이 라이팅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청덕고는 외워도 안 되는 그런 라이팅을 많이 내세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게 되겠고요. 자, 문제 동백고입니다. 동백고는 일단 시험 범위는 30문제로 3등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변형 정도는 1등입니다. 굉장히 수능에 가까운 이상적인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문제는 라이팅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백고 학생들은 이게 참 불쌍한 게 객관식은 변형이 제일 많이 되는데 서술형에서 라이팅 비중도 제일 많이 냅니다. 그 말은 시험 문제가 어렵고 이 시험 범위 대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범위에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면요. 예.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더 늘리시고 라이팅 비중을 점점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덕고1이라는 게 있고 이제 최하 점수를 받은 거는 이제 동백고1이네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변형 정도도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라이팅은 많고 그 라이팅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암기를 이제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다 맞아도 70점 정도입니다. 그러면 라이팅에서 점수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게 아니고 이제 그때 그 교과서나 그 부교재에서 나오는 지문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 문법에 맞게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하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실 때 이 아래 학교는 이쪽 객관식 수능 요소보다 비수능 요소인 라이팅에서 등급이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고 1, 초당고 2도 일단은 시험 범위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변형 정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초당고는 이제 객관식 변형 정도보다는 이제 보기 지문을 영어로 출제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변형 정도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뭐 라이팅 비중이라든지 그런 거는 예, 초당 고일은 많이 적은 편이고요. 초당 고인은 좀 많은 편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험 범위는 많고 변형이 많이 되고 라이팅 비중은 없게 그렇게 출제를 하면 학생들이 그 영어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되고 수능이 요구하는 영어 능력치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좀 더 공정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프라이메디 학원이었습니다.